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내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 논의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야 의견이 갈릴 문제는 아니지만 미 대선 일정이나 또 남북 관계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면 적지 않은 이 파장이 국내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국내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지 두 분 의견 차례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부위원장님. 예,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듣게 된 그렇죠. 소식이어서 일단 좀 놀라웠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일단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곧 방한 예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정에 어떤 다른 영향이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 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발생된 현안과 남북 그 대화 자기의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진이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려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뭐 방한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인 영향이 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고, 자. 일단 뭐 예상됐던 그 10월 깜짝 발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북한 문제가 끼어 있다라는 그 예상이 많았잖아요. 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14일 이상은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백악관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이런 이벤트는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 지장은 받겠죠. 또 어쨌든 우리 국내 정치인들도 실내 행사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남북 관계 관련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달에 뭐 여러 가지 깜짝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럴 가능성은 이제 조금 낮아졌다 뭐 이렇게 두 분이 보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개천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회 관련 내용 다뤄볼 텐데요. 일단 법원에서 지금 조건부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관련한 그래픽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을 신청했는데 이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조건부 신청을 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참가자 연락처, 차량 번호 경찰에 제출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추적이 가능하게 했고 집회 전후에 대면 모임 안 되고 또 차량에 한 명만 타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 외치는 것도 혹시 침방울이나 이런 게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대여를 유지한 채 신고 경로로 진행을 해서 도중에 이탈해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차량에 이 대열에 진입하면 경찰 제지 전까지 행진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원이 뭐 헌법상 권리,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고심했을 것이고 그 예. 부분은 뭐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뭐 많이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지금 제한된 조건으로 허용된 집회와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집회 신고를 다시 변형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광화문에서 1인 시위 또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집행정지를 다 기각한 다른 모든 재판부의 그 결정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집회 준비라든가 해산 과정 그리고 이 뭐 진행되는 절차에서 결국에 대규모 접촉이 발생될 위험이 그대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집회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게 다른 법원의 행정부의 재판이었거든요. 집행정지를 기각한.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9대로 신고된 그 차량에 의한 집회가 그대로 물론 뭐 허용한 법원 허용한 조건에 맞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그 외에 이걸 빌미로 해서 불법 집회가 연달아 열리거나 지금 정부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법원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제한 조건 중에 차량하고 저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사전 제출해가지고 네. 사전에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 집회의 가장 큰 맹점 뭐였냐면 누가 참석하는지가 범위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서 그런 큰 사단이 난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참석하는 사람들을 신원을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 이외 사람들은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난 8.15 같은 이런 사단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법원이 고려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역차별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물품 전달 시에 이럴 때는 비대면으로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서 집회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 준수된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집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법원이 붙인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뭐 집회라든가 이런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키길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정치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 오늘 어디를 찾았냐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았습니다. 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 관련해서 이 조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인데 실제 지금 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그 법원이 허용한 제한된 방식을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뭐 지금 좀 우려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우려하는 것은 다른 법원의 판단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게 9대 허용한 집회만으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집회 주최 측이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집회가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광화문 집회에서 1인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집회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면 일부 집회는 허용이 됐고 네. 1인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광화문에 모여도 된다는 메시지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 방역당국에서 우려하는 것도 이 법원이 허용한 집회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불법 집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그것이 다시 8.15와 같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지금 상당하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대표께서 오늘 일정 행보를 하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집회는 이 국민의 권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드라이버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오늘 추석 연휴인 오늘에 이 화상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구체적으로 당 입장 어떤 겁니까? 그 당의 입장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참석하지 않는다. 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결정, 법원이 준 조건에 부합하는 집회는 그것은 정부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진 않는데 정부 그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네, 정부가 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집회 제한 재량권이라는 게 행정청에 있지만 그것은 제한하는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 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 것인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면 금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헌법상의 허가제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신고제를 둔 이유는 행정청이 집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과 형태, 시위 형태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것이 만약에 공공안녕 질서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것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청 여기에 부합하는 법원이 부여한 조건을 잘 지키는지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사전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은 자제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정부가 모두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서 법원이 정해준 조건을 잘 지키면 이것을 정부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크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정도 지금선. 그리고 하나는 자제 권고. 하나는 가지 말라. 만약에 당원들이 가면 어떤 뭐 절차에 따른 뭐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1번에서 2번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답이 들어있다고 봐요. 정부가 법원이 정해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집회는 존중해야 된다. 네. 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려하는 게 여당 쪽에서 우려를 하는 게 1인 시위를 하되 막 몇 미터 간격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1인 시위는 뭐 집회 신고도 필요 없고 크게 이제 법적으로 집회 뭐 결사 이런 걸로 보질 않기 때문에 1인 시위는 가능한데
만약에 몇 미터 간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결국 방역 위험은 여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인 시위 관련해서는 사실 10에서 30m 사이에 있었던 경우에 이전에 판례를 보면 이것도 집회에 해당한다라고 그렇죠. 본 판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그 재단 이전에 1인 시위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1인 시위도 아주 떨어진 곳곳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지금 1인 시위를 빌미로 해가지고 군중 집회 유사한 이런 형태의 집회를 하는 것은 네. 그건 사실 국민이 용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것을 뭐 지지하거나 용인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녹취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조 부위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전국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주호영 대표님 말씀 중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마치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이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CCTV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그 조각조각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로 뭐 확정할 수 없는 첩보의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실제 뭐 그 월북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북한군이 접촉을 했고 사살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시신 그 훼손까지가 다 확인돼서 어느 정도의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시점에 뭐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다 그 언론에도 공개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상황에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떤 게 있죠? 뭐 다른 어떤 야당 의원님처럼 그 함정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통신선도 차단돼 있고 북과 직접적인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이 거리가 거기에서 뭐 함정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실제 어떤 대처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조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물론 당위적으로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뭘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 최초의 군이 발표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묻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일단 북한군이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건 맞잖아요. 그죠? 불태웠는지 안 태웠는지는 뭐 그날 발표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했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것도 사실로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6시 35분쯤에 청와대가 알게 된 것이 어쨌든 남한의 민간인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 이 정도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한두 시간가량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징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 통신선이 서로 간에 통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이 끊긴 게 아니거든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통화를 시도했는지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 또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북한의 의사에 따라서는 통화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도를 했는지 여부 이것도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시도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겠죠.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저희가 믿습니다만은 그런 거 전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고 나서 이것이 적절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아니고 최선을 그냥 다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해경이 그때 해역을 수색을 하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이미 해당 민간인이 북한 해역을 넘어간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경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경이 23일까지 수색을 계속 했단 말이죠. 이러한 정부 부처 간에 어떤 뭐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이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국민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라라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그냥 야당이 정치 공세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야당은 분명히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전제가 계속 깔려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사실관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상황의 대처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여져요. 해경하고 군 당국이 정보 공유를 했느냐 이런 문제라든가 실제 우리 그 공무원이 그 월경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실종 시점부터 월경이 확인되고 북한군이 접촉을 확인했던 시점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긴밀하게 군 당국, 정보 당국이 실제 이 실종 선원의 북으로 갔을 가능성이라든가 남한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월북이 확인이 되고 이게 실제 사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확인됐다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그렇게 이 그 월북한 민간인을 그런 방식으로 살해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북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한 것처럼 계속 상황을 몰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에서 부합해서도 그렇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전히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북 문제는 또 서둘러서 그 사실 진상 확정을 해가고 있어요. 해경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그런데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 활동이나 조치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매뉴얼이 있으면 아마 그걸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월북이냐에 따라서 어떤 조치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월북 문제는 나중에 진상규명해가지고 밝힐 문제고 서둘러서 이렇게 밝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정부의 책임 문제를 월북 의사를 토대로 해서 좀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구조해가지고 송환시킬 것을 예상했다 그랬어요. 월북자를 구조해서 송환시킬까요? 뭐 의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국방장관마저 그렇게 단정할 정도로 월북 의사가 명확치 않다고 군도 판단한 거예요. 근데 해경 발표는 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 심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화면 보듯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방 관계자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첩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확인했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고 거기에 기초로 해서 정부에 묻는 거죠.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이 뭐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 발언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이 그 제목에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 도발을 지적하는 어떤 단어도 없다. 그래서 또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구체적인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냐면 이 대북 규탄 결의문이 채택이 된다면 뭐 시위 동력이 떨어지고 추석 밥상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정략적으로 주판을 튕기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부위원장님 어떻게? 근데 이제 선우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 긴급 현안 질의까지 저희가 포기하면서까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안을 내놨던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무력 도발이잖아요. 이것을 도발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규탄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요.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처럼 이건 정상적인 본인들의 어떤 규칙에 의한 사살이었다. 그러면 규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북 도발이기 때문에 규탄하는 겁니다. 무력 도발. 또 하나는 시신을 불태웠던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규탄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사유를 빼고 나서 도대체 규탄 대상이 뭔지, 그러니까 진상규명인 것인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것인지, 이런 규탄의 대상이 빠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최초 고발된 범죄 사실이 군무이탈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 예.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였지 않습니까? 이 실제 그 검찰이 그동안 관련자를 10수에 소환을 했고 관련 뭐 기관이라든가 뭐 관련자의 집 등에 대해서 뭐 역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증거라든가 내용을 확보했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네. 실제 이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이 그대로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발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그 군 지휘관이라든가 관련자들이 그 요구나 외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수가를 그 명령을 내리거나 사후에 그 부분을 법에 위반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은 이 법에 위반돼서 처벌을 받을 기소가 되거나 할 사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 수사 결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사 기록을 전체 보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사실 구두 승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두 승인이 육군의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발표는 지금 없어서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요양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위반한 구두 승인에 기초한 휴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어긋난 어떤 병영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게 되면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검찰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했겠죠. 이것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추 장관의 태도예요. 국회 내에서 계속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지금 무혐의 결정 이후에 국회 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강공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건 국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추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한테 각각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면, 자, 추 장관이 검찰 발표에서 이 보좌관에게 뭐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메신저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검찰 보도 자료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 그 관련한 언급은 없다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한 4시간쯤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관에게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 자체를 지시로 볼 근거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준 것만으로 통화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글 내용에서도 앞뒤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이미 그 보좌관과 그 지원장교는 그 이전에 6월 14일 날 이미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뭐 수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롭게 추미애 장관께서 어떤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좌관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해결하라는 어떤 지시의 내용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실제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해결돼, 예를 들면 휴가 연장이 안 된다거나 지원 정규를 통해서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이미 뭐 3년 전의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뭐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또 일각의 주장처럼 보좌관을 통해서 되지 않는 그 휴가를 되도록 어떤 외압을 행사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런 지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질문 드리면, 추 장관 SNS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의혹 제기를 한 분들 합당한 사과를 하라, 안 그러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반격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법률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반격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보좌관의 메신저 답변 보면은 처리했다, 조치했다 이런 단어들이 와요.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보고라는 거 지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보좌관의 아들이랑 통화를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결국 지원장교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요청했더니 뭐 예외적 상황이라 검토하고 한다, 이런 또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지시가 아니고 뭐라고 볼 수 있는지 참 어렵고요.
국장께서 이렇게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면 사실은 거치와 관련된 조치까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 정치권 관련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